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제가 두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한 종목은 KCTC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그 매매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 다른 종목 한 종목은 이제 라파스라는 종목입니다. 그 종목은 스윙으로 들고 오면서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조금 약간 매도를 했고, 나머지 이제 좀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그러면은 KCTC 첫 번째 매매했던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KCTC는 일봉상으로 오시면 이렇게 쭉 계속 그린벨트에 묶여서 하락하고 있다가 이 시점부터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해제를 시켜줬다가 다시 또 하락.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상승 추세로 돌린 종목이죠. 계속 그린벨트 아래에 묶여 있다가 그린벨트 이제 해제시켜주면서 강하게 이제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는 진입을 못했고,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해서 월요일 날, 16일 날 이 양봉 캔들, 음봉 조정 다음 양봉 캔들 이날 들어가서 이제 대의 매매로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일봉상을 보시면은 제가 딱 좋아하는 유형이죠. 그린벨트 아래에 묶여 있다가 그린벨트 해제시켜주고 이제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선 종목. 여기서 초기에 잡았으면은 좀 길게 스윙도 가능한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기준으로 이제 한 파동 끝나고 두 번째 고가 놀이를 하다가 다시 슈팅 나와주고 두 번째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스윙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죠. 당일 대응을 하든 뭐 종가 매수 정도나 종가 매수도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갭으로 하락해서 쭉 계속 빼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데이 매매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걸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게 16일 날 매매 16일 미캔들이죠. 체결 내역을 보시면은 제가 10시 13분 보면 이 캔들이네요. 10분 캔들이 완성되면서 이제 이 캔들에 진입을 했는데 제가 일대 진입한 게 이제 전날 상승 추세로 상한가 나와주고 음봉으로 조정 주고 다음은 이제 갭으로 상승시켜 놓고 제가 이제 일봉뿐 아니라 분봉에서도 좋아하는 그린벨트 위를 이렇게 지켜주는 흐름을 보고 제가 이제 이 캔들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10시 13분 15분이니까 딱 이 캔들에서 들어갔죠. 두 번 들어가서 이제 계속 지켜보다가 그린벨트를 전혀 이제 훼손 안 시키고 다음 캔들 그 다음 계속 상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매도 들어간 게 이제 10시 48분 이 캔들부터네요. 이 조정 캔들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서 하나 둘 캔들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로 대응해서 최종적으로는 10시 50 그 다음 캔들이죠. 55분 정도 캔들에서 이제 최종 매도를 했습니다. 4,150원이면 한 이 정도네요. 거의 뭐 캔들에서 거의 고가 부분에 전량 매도를 하고 이 캔들부터 분할 매도 다음 캔들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봉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그 손절 폭이나 이런 게 이제 분봉보다는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한데 이제 분봉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진입을 한 게 그린벨트 위에 일봉상은 당연히 그 제가 좋아하는 틀이 있죠. 그린벨트 위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확실히 나와준 종목 중에서 선별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좀 디테일하게 분봉상으로 들어가서 분봉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서 이 그린벨트 위를 지켜주는 최소한 제가 스윙이 아닌 이상은 분봉상에도 그린벨트 위에
있어야 저는 이제 진입을 하고, 이걸 깼을 경우에 저번 영상에도 종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이 그린벨트 깨고는 바로 손절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단타나 데이는 저는 항상 이 그린벨트, 분봉상 그린벨트 위에 있어야 매수 진입을 하고요. 스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린벨트, 분봉상 그린벨트는 조금 더 이제 뭐 이거를 이탈하더라도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봉을 보고 스윙은 진입을 좀 많이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고요. 분봉상으로는 무조건 당일 청산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진입했을 때는 단타든 데이로만 이 그린벨트 위에 있는 종목만 진입을 합니다. 확실히 지켜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갭으로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갭 상승이나 짱대 양봉 캔들 이후에 뭐 고가 놀이로 지켜준다든지 아니면 그 양봉 캔들의 중간값 정도에서 더 빠지지 않고 이제 뭐 살짝 지지시켜 주다가 반등해 주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기본 틀은 분봉상에서 단타데이는 무조건 이 그린벨트 위에 있어야 진입을 하는 걸 지금 원칙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KCDC가 항만 뭐 물류 이런 쪽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테마들이. 보시면은 11월 9일 날부터 상승을 했죠. 대한해운이라는 종목도 항만, 해운 이런 쪽 물류 쪽 종목인데 정확하게 이것도 같은 날 패턴도 거의 똑같죠. 그린벨트를 해지해주고 여기서 고가 놀이 하다가 다시 슈팅, 상승, 재상승. 이거 보시면 또 KCTC도 한번 크게 상승시켜주고 고가 놀이 조정 주다가 또 한번 이제 상한가로 강하게 슈팅.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테마가 이렇게 같이 묶여서 같이 이제 상승하는 경우도 이제 테마를 보실 줄 알면은 이것도 매매 방법 중에 하나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뭐 짝짓기 매매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같은 테마군, 뭐 같은 업종 이런 게 이제 동시에 무슨 호재 같은 게 발생을 하면은 뉴스나 호재가 발생했을 때 동시에 이제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종목은 KCTC는 이렇게 매매해서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 제가 다 전량 매도하진 않았지만 이 라파스라는 종목도 제가 보유하고 있다 그랬죠. 지금 보시면은 이건 17일 날 사서 계속 보유하다가 이제 어제 종가 시점에서 조금 이제 팔고 익절 뭐 거의 뭐 미비하지만 익절 조금 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 종목은 뭐 작년도 11월 달에 이제 신규 상장을 해서 이제 막 그린벨트가 생기기 시작한 종목이죠. 이 종목들 영상 보시면 이제 그린벨트 이 시점부터는 이제 계속 해제했다가 뭐 다시 묶였다가 계속 요 구간이었겠죠.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이쪽은 쭉 하락하면서 그린벨트 밑으로 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다시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들어올렸다가 이제 여기서 확실히 거래량도 붙이면서 장대 양봉 캔들로 이제 그린벨트를 완전히 해제하고 추세를 좀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조정도 주고 이제 다시 이제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이 들어올렸다가 하락 추세로 갔다가 다시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양봉 캔들을 방사시키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돌려보겠다는 이제 나름의 변곡점 구간이 발생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여기 진입했습니다. 17일날. 그래서 이 캔들 나오고 바로 요 위로 이제 조금 편안하게 지켜주면 더 좋다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이제 저는 전에도 영상에 말씀드렸죠. 스윙으로 진입한 경우는 뭐 손절을 이제 길게 보면 한 마이너스 10%까지도 감수를
해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여기 제가 이날 진입을 하고 마이너스 한 8%? 8점 몇 프로까지는 빠졌었습니다. 이날까지, 이날 저점. 보시면 이걸 분봉으로 보면은 17일날 제가 진입을 해서 17일날 진입을 했거든요. 17일날 이거를 진입을 해서 그날은 뭐 크게 빠지는 거 없다가 다음날 오전에 조금 반등하는 척했다가 계속 빠지더라고요. 빠지고는 뭐 그 다음날은 완전히 갭 하락 시작해서 빠졌는데 아마 이 시점쯤에 아마 마이너스 한 8점 몇 프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영상도 이거는 녹화를 안 해가지고 8점 몇 프로까지 나왔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해줬죠. 반등을 해줘서 어제 이렇게 고가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안 팔고 계속 지켜보다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켜보다가 근데 좀 이만큼 또 다시 조정을 줬죠. 조정 주고 다시 이제 들어 올려서 마감을 했는데 마감하면서 근데 다시 이 고점을 이 마감 시점에서 뚫어서 했으면은 좀 제 기준으로는 좀 거의 안 팔고 전량으로 다 또 들고 갔을 수도 있는데 이 고점을 안 뚫더라고요. 약간 당일 또 고점을 밑에서 이렇게 마감하는 거 보고 좀 애매해서 조금 전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약간 뭐 크게 줄인 건 아닌데 조금 줄여서 지금 보유 중이고요. 근데 뭐 흐름은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더 가져가는데 일봉상으로 봐도 이제 다시 이제 하락하고 나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캔들을 다시 돌파해주면서 이렇게 다시 재상승을 노리는 그림이라 이제 이거는 다음 주 주중에 빠르면 뭐 월요일이 바로 매도가 될 수도 있고요. 크게 상승 안 하거나 뭐 좀 흐름이 안 좋아 보이면 지수도 안 좋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길게 가져갈지 조금 더 며칠 더 가져오면서 길게 가져갈지 바로 월요일 날 매도를 할지 이거도 이제 다음 주 매매 최종 총결되면 이제 뭐 어떻게 매매했다 이거도 다시 한번 이제 영상을 녹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는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했다는 거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봉상에도 이렇게 좀 자기가 이 일종의 기준이죠. 기준 이것도 그러니까 제일 제 기준으로는 최고 기본이 그린벨트 위에 있어야 되고 일단 충족이고 그 다음은 충분히 조정 주고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겠다는 변곡점이 발생하고 그 기준을 보고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런 본인들만의 기준이 있으시면은 좀 매매하시는데 물론 손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깼으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 마이너스 10% 이상 갔다면은 손절이 나왔을 겁니다. 그 기준에 이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손절 기준에 10% 나왔든지 아니면 뭐 기준이 되는 이 캔들을 뭐 완전히 회수를 하면서 하락 추세로 갔다든지 이랬으면은 저도 손절이 나왔을 텐데 제 기준으로는 충분히 이제 손절까지는 안 나가도 버틸 수 있는 수준까지만 딱 하고 다시 반등을 해줘서 지금까지 보유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기준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절가 기준 아니면 이제 진입하는 기준. 일단 진입하는 기준이 생겼다는 거는 거기서부터 손절가가 생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캔들에 들어가서 뭐 1차적으로 마이너스 10% 받고 2차적으로는 이 기준이 되는 캔들 다시 재상승을 시킨다는 캔들을 훼손 안 시키면은 가져가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본인들만의 스윙으로 매매하시는 게 편하시고 잘 하시는 분이면은 스윙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아니면은 아까 뭐 KCTC처럼 당일 분봉으로도 진입해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단타든 데이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기준을 확실히 정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계속 이제 좀 계좌 수익이 들쑥날쑥 한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준이 없으면은 당일 되게 좀 이 매매가 흔들림이 심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본인이 그래도 기준은 원칙을 딱 정하시고 그 기준대로 하시면은 그래도 뭐 당일날 막 내동 매매를 심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리스크를 줄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분봉으로 진입을 하시든 일봉으로 진입을 하시든 꼭 이 손절가나 기준 본인만의 이 스타일 기준을 꼭 만드시고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전에 막 내동 매매 많이 하고 할 때는 하루에 뭐 수익 종목도 매매해봤고 막 이럴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기준도 없고 약간의 운에 맡기듯이 이제 그냥 무조건 거래만 터졌다. 이제 매수세가 이제 매수가 몰리기만 하면은 들어가서 막 매매한 적이 많거든요. 그전 뭐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쭉 올렸다가 계속 가주면 다행인데 이렇게 쭉 갔다가 이제 쭉 빼버린 이 봉에서 양봉 캔들 같은 경우에서 쭉 빼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음 캔들에서 완전히 그냥 반 이상 쫙 반토막 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빨리 대응하시는 분 아니고서는 이거 순간적으로 하락 맞아버리면 진짜 멍하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죠. 이제 딱 따라갔는데 추격으로 막 이제 간다 잠깐 쉬어주고 또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했는데 여기서 빠지는데 손절을 못 쳤잖아요. 그럼 이 보십시오. 이 상승했던 폭만큼 거의 여기서 조정 주면서 에너지 모아서 다시 들어올렸는데 그거마저도 다 깨면서 내려와 버리죠. 이런 하락을 맞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뭐 이렇게 추격을 했는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생각을 해서 이 리스크를 염두 안 하고 계속 좀 공격적으로만 하시면은 조금 계좌가 안정적이지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막 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판별이 어느 정도 쓰고 이런 매매를 하려면 진짜 경험도 많아야 되고 진짜 기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거든요. 뭐 저도 이런 매매는 좀 그전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상승을 크게 먹은 적도 있지만 반대로 요 그림처럼 이렇게 따라 들어가다가 계속 상승하니까 여기서 다시 쉬었다가 다시 가주겠지 이런 혼자 뭐 그런 착각 소설 쓰다가 이제 하락 맞고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손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짜 잘하시거나 고수분들이 아닌 이상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잡아서 들어가시든지 어느 지점을 지켜준다든지 아니면 진짜 좀 상승 초기에 이렇게 상승시켰다가 쉬었다가 이제 다시 가려는 그런 흐름에서 손절 잡고 들어가시든지 그래야지 막 되게 이렇게 벌써 슈팅 나오고 다시 쉬었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또 다시 가겠지 하면서 아니란 생각으로 진입을 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큰 하락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좀 너무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지켜주는 자리에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쉬어가는 자리 많이 오르지 않은 이제 첫 스타트에서 쉬어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매매하시면은 그래도 뭐 계좌가 안정적으로 수익이 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뭐 이렇게 두 종목 매매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는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상한가 이후에 하락하고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인데 이 경보지역이라는 종목은 금요일날 이제 그 패턴이 일단 한번 그런 패턴으로 발생이 했고요. 그 다음 만호제강도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찍고 하락해서 그 다음날 바로 이건 들어 올렸죠. 뭐 조정 하루 이틀 준 게 아니라 하락한 다음날 바로 거의 뭐 상승시켜줬고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엄청 강하게 갔더라고요. 일봉을 먼저 보시면은 삼보산업은 이렇게 상한가 찍고 하락해서 마감했는데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들어가 버린 종목이죠. 진짜 강한 종목이죠, 이거는.
이렇게 하락시켰다가 다음날 갭 띄워서 바로 상한가. 참, 이 상한가 터치한 종목들이 이렇게 힘이 강합니다. 이 종목도 그렇고 아까 뭐 턱신오신 보였던 상한가 갔다가 또 뭐 이렇게 재상승하는 흐름.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도 이날이 이제 상한가 터치하고 내려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뭐 앞 종목들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은 안 했죠. 그래도 이렇게 조정 주다가 한 번에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영풍재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날 터치하고 내려왔다가 이날 완전히 강하게 상승을 해줬죠. 장대 양봉으로.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안 가도 최근에 보면은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터비스라는 종목은 이거는 제가 알기로 한 22, 3% 정도만 상승을 했는데도 여기 보시면 13일날 13일이 뭐 이 캔들이거든요. 이날 한 22, 3% 정도만 상승을 했는데도 다시 조정 주고 충분한 상승을 줬죠. 마이너스 3%부터 7%를 뭔가 한 10% 정도의 상승을 줬습니다. 10%면 작은 수익은 아니죠. 10% 정도 수익률이라도. 한 1000만원 정도 매매하시는 분이면은 100만원이 수익인 거니까요. 한 500만원 매매하셔도 10%면 50만원. 작은 돈은 아니죠. 하루, 이렇게 하루나 이틀 진입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도 분봉상으로 진입을 하면은 하락 마감하고 당일 이날 뭐 이제 강하게 상승했다 하락 마감하고 계속 내려오고 제가 분봉상 진입하는 거는 최소한 그린벨트 위에 진입한다 그랬죠. 그린벨트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켜줘야.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들어갔든지 데이 매매로 갔다면 이제 손절이 나왔겠지만 다시 재상승할 때 들어가서 10%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뭐 그냥 일봉을 보고 뭐 스윙으로 만약에 진입을 했다. 그 전날 뭐 저점 이것만 깨지 않으면은 16일날 16일날에 저점을 기준으로 잡고 만약에 진입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이쯤에서 진입을 해서 손절을 안 할 수 있죠. 지금 마이너스 3%인데 6%, 한 3% 정도의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셔서 버텨도 충분히 뭐 한 10% 정도, 10% 내외에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앞전에 패턴 상한가를 꼭 찍지 않더라도 한 20% 이상의 강한 거래량과 이제 이런 캔들을 장대 캔들을 만들었다가 조정 줬으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다시 돌릴 확률들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저번에 보시면은 그 앞전에도 보면 상한가 꼭 찍어도 계속 하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니까 매매 안 하시면 되고 하락하다가 상승 추세로의 뭔가 액션이 나온다. 그랬을 시에만 이제 손절가 잡으시고 그 기준은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수익률로 따지면은 수익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10% 그리고 뭐 의미 있는 캔들의 뭐 시가가 될 수도 있고 종가, 저가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강한 슈팅이 나온 종목은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으셨다가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손절가 어디 잡을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은 이유가 생기시면은 손절 잡고 들어가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손절가를 혹시나 이탈하면은 확실히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계속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하락했다가 잠깐 깼다가 올라가주면 좋은데 계속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목들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손절가는 반드시 정하셨으면 그 손절가를 지켜주셔야 된다. 그런 매매를 하셔야 계좌가 좀 안정적으로 나갑니다. 안 그러면 이제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날은 뭐 기분에 따라 뭐 혼자 이제 소설, 시나리오 쓰면서 막 다시 올라줄 거야.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계좌가 점점
힘들어지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 기준, 시청자분들이 그 생각하시는 일봉상이든 분봉상이든 기준을 꼭 만드시고 잡고 그거를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기준대로. 그렇게 매매하시면 이제 손실은 적게 한 3% 손절 잡고 들어갔는데 10%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매매죠. 뭐 1000만원에 3% 손절이면은 30만원. 1000만원에 들어가셨는데 10% 수익이다. 그럼 100만원 정도를 수익을 보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3%를 한 두 번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신중하게 고르셔서 진입을 했는데도 손절이 한두 번 나왔다. 그렇게 하셔도 뭐 거의 한 60만원 내외 손절하셨다가 이제 다음번에 10% 상승을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종목을 잡게 되면은 거의 뭐 그 앞에 한두 번의 손절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손절 안 지켜버리면은 계속 빠지는 종목을 손절 안 하고 버텨버리면은 진짜 뭐 시간도 다 손해보고 거래할 수 있는 이 진짜 금액적으로도 계속 누적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진짜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손절가는 잡으시고 기준을 정하셔서 매매를 하시면은 이제 손실은 적게 수익은 좀 이렇게 길게 많이 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종목 매매하면은 실시간 매매 영상으로도 녹화를 할 수 있으면 올려드리고 아니면 이렇게 또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나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는 지금 제가 보는 게 이제 제가 보여주는 거 라파스랑 경보제약을 이제 좀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이제 흐름이 나오나 그대로 뭐 이제 계속 흘러서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이제 하락으로 마감할 건지 일정 시점에서 지켜주다가 다시 또 큰 상승이 좀 나와줄 건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볼 겁니다. 이제 시청자분들도 꼭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라파스나 경보제약 이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 종목들 쭉 돌려보시면서 본인에게 이제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 선별하셔서 매매해가지고 이제 수익 많이 내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